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정경련을 싱크탱크로 바꾸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을 보면 가장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뒤에 아주 비영리 또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싱크탱크들이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인수위원회 같은데 어중이 떠중이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론과 실무 경험을 충분히 축적한 사람들이 정권 인수에도 들어가고 또 정권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도 헤리티지 재단에서 많은 인력을 차출해서 인수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외신을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저는 싱크탱크에 관여했고 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의 우익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미국 기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그 다음에 케이토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연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적인 색채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아주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들 연구소는 철두철미하게 대부분 사제를 틀어서 처음에 기업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헤리티지 재단만 하더라도 쿠얼스 맥주의 창립자인 조셉 쿠얼가 25만 불을 기부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그런 연구소들도 대부분 다 기업가들이 말년에 돈을 대서 이렇게 시작된 연구소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연구소에서는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다. 이런 어떤 기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지향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자질과 연구 역량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 연구소는 100명이다 200명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연구소를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일당 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진들이 많지는 하지만 상당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사용한다든지 우리 인력 규모가 얼마라는 그것은 제조업 중심의 발상이지 연구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100명의 연구소든 50명의 연구소든 간에 아주 핵심 멤버들이 자질이 뛰어나면 얼마든지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고 국가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조직을 맹표를 바꾸고 기능을 조절해 가지고 무슨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신 분들의 이야기지 그건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질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 이익단체를 연구소로 만든다는 그런 논의를 보면서 저분들이 뭘 잘 알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사처럼 맹표를 바꾸어 가지고 어느 날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능력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 이익단체를 연구기관화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표를 바꾼다든지 그냥 사람의 적을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미국의 싱크탱크 제도는 참 모범적입니다. 미국이 많은 다른 제도나 이런 부분을 세계에 수출했지만 그 가운데 싱크탱크 제도와 같은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죠. 사실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대처 혁명을 일으킬 당시에 대부분 그런 아이디어는 IA라는 그런 조직하고 아담 스미스 연구소라는 그런 데에서 대부분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한국은 아주 많은 관변 연구소가 예산을 갖고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연구소들이 있긴 하지만 기업 연구소들은 항상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목소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비영리 그리고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척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관 중심으로 정부의 규모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죠. 그 결과는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한 이익단체를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부분에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연구기관의 실체와 내용과 역사란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였기 때문에 오늘 공병호TV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주 약진한 하루, 건승한 하루, 그리고 성장하는 하루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만만치 않더라도 결국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역사 발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